용산 대통령실에서 특정 문건을 들여다보고 메모하는 장면까지 다 찍혔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부인한 적이 있거든요. 혐의를 대체로 다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영장 발부를 받기 위해서 특검이 좀 촘촘하고 면밀한 조사를 했다라고 저는 보고. 참 뻔뻔한 거. 딱 윤석열 닮았어요. 지난번 조사받고 나오는데 그거 참 고약한 친구네 뭐 이런 윤석열이 딱 떠올랐어요. 예. 좀 비켜봐 주시겠어요? 나 저기 좀 보게. 이상민 장관 발부됐잖아요. 영장 발부에 있어서 형평성을 잃으면 신뢰가 확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 의미에서 죄질에 있어서 오히려 더 무겁다고 볼 수 있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영장은 당연히 발부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정치권 공방 속에 연휴가 끝나고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국감 정국으로 들어가게 되지요. 그리고 특검도 다시 이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연휴 기간에 못 쉰 곳 대표적으로 꼽는다고 그러면은 아마 국회에 보좌관들을 모셨을 거예요. 네. 국감 이제 시작되니까 연휴에 예. 모셨을 거고. 예, 다음 주 월요일부터니까요. 예. 연휴에 모신 보좌관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특검도 아마 이번에 추석 연휴는 반납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제가 내란 특검 출범한 지 100일 되는 날이 되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연휴 끝나자마자 오늘 첫 번째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어떻게 될지 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박성재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했는데 지난번 내란 때 윤석열이 불렀을 때 박성재가 맨 먼저 도착했죠, 김영남 의원님? 그렇죠. 이른바 비상계엄 선포 전에 뭐 국무회의라는 거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제일 먼저 도착을 했고, 사실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되면 주무장관이 국방부 장관, 그 다음 가장 연관성이 높은 정부 부처가 법무부 아닐까 싶어요. 예.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되면 모든 게 계엄사령관 중심으로 이렇게 모든 시스템이 바뀌게 되면서 그 가운데 아무래도 비상계엄 하에 군의 위상이 확 올라가니까 국방부하고, 그리고 비상계엄, 전국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사실은 군인이 아닌 민간인들도 재판을 군사법원 가서 받게 되잖아요. 모든 사법 시스템 자체가 군 중심으로 바뀌는 거니까 거기서 국방부 다음으로 가장 관련성 높은 부처가 법무부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제일 먼저 도착을 해서 아마도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관련한 어떤 지시나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들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지금 그 박성재가 한 짓들을 보면은 맨 처음에 도착해서 윤석열과 뭐 이렇게 저렇게 논의한 것도 있지만 실행에 옮긴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출입국 관리하는 쪽 불러가지고 야 이거 저기 하고, 그다음에 검사들 파견하고, 또 수용시설까지 점검하고 이렇게 했던 혐의, 이걸 가지고 지금 이제 특검이 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이번에 영장 내용에 포함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날 또 네 사람이 모여가지고 또 2차 모의까지 하고 이런 자 아닙니까? 사실은 박성재가 좀 늦어요. 원래는 지금 이상민 먼저 구속됐는데 이자보다 먼저 처리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상민 구속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딱 막힌 게 뭐냐면 이제 한덕수가 수사 과정에서 모든 내용을 갖다 사실 갖다가 말을 하는 바람에 구속 영장이 기각됐죠. 그러면서 이제 입법부에 대한 수사 자체가 약간 좀 락이 걸린 상황이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재개를 하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4명하고 통화를 했다는 거잖아요. 하나가 이제 법무부 검찰과장인데, 검찰과장이면 아마 제가 볼 때는 검찰을 관리하는 걸 테니까, 그래서 검찰 관리를 위한 어떤 조치를 얘기했을 것 같고, 두 번째가 출입국 본부장하고 통화를 했으니까 계엄 하에서 특정한 사람들이 해외로 나가는 걸 막으려고 하는 조치를 했을 거라는 생각이고, 세 번째가 교정본부장이니까 계엄 사범들 수감하는 문제와 관련돼서 얘기를 했을 것 같고,
네 번째가 심우정 검찰총장인데 아무래도 선관위 서버 문제와 관련된 내용들, 그다음에 검찰 운영 문제들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저는 계엄에서 가장 중대한, 그러니까 주요 임무 종사를 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이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는 하나의 근거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 선관위 서버를 압수해서 부정선거라고 하는 내용들을 만들어내려고 했던 측면들이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국정원과 검찰, 검사들이 가려고 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 문제가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민간인 수감이나 해외에 나가는 것을 방지하려고 했던 실질적인 조치에 대한 지시사항이 갔을 수도 있는 것이고, 세 번째는 계엄사령부의 합동수사본부가 만들어지게 되면 검사들을 여기다 파견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전 이런 내용 자체가 진짜 그야말로 비상계엄, 내란 상황에서 가장 주요한 임무에 종사하는 조치에 대한 일관된 지시들을 저 박성재라고 하는 당시 법무부 장관이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본인은 계속 이 상황에 대해서 자기는 그냥 해야 될 일을 했다. 직무를 갖다 남용한 게 없다.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상황이어서, 만약 이 박성재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마저도 기각이 된다면 저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인 시선 자체가 더 악화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특검 수사에 대해서도 국민적인 의심의 눈초리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추석 이후에 가장 중대한 어떤 하나의 구속영장 청구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청구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성재 영장 기각되면 진짜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한 여론이 상대적으로 더 올라가 버릴 거기 때문에 그렇게 못할 거라고 보는데, 저는 참 그 박성재는 검사 출신이고 또 이상민은 판사 출신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지난번에 박성재가 나오면서 조사받고 나오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나는 이것도 저것도 지시한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독수도 그렇고 증거가 딱 나오면 인정하고 어쩔 수 없이, 그렇지 않은 것은 뭐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만 빠져나가려고 하잖아요, 박영신. 그렇습니다. 그 이제 그 영장실질 심사 당일에 또 뭐라고 이 박성재 변호인 측과 박성재 측에서 하는지도 추가적인 보도가 나와야 알겠습니다만은, 이들은 대부분 영장실질 심사 전까지 수사 과정에서 끝끝내 자신의 혐의를 다 부인하다가 자신이 구속 위기에 처하게 되면 혐의를 일부 인정하고 결정적인 사실관계는 또 부인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대부분 영장이 발부되거나 혹은 뭐 또 한덕수 같은 경우에는 좀 의문이긴 합니다만 영장이 기각된 바 있습니다. 근데 다만 박성재 전 장관의 경우에는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상당히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내용을 보면 오만방자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혐의들을 다 부인하고 있는 것이고요. 대체적으로 그 계엄 타임라인을 따라가 보면은 계엄 당일에도 국정원에서 이 선관위의 서버를 분석하기 위해서 대검 쪽 검사들, 포렌식 전남 검사들이 파견이 되기도 하고요. 그 대목을 박성재는 과연 몰랐을까? 그리고 계엄 당일에도 뭐 아까 타임라인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가장 먼저 윤석열을 만난 사람이기도 하지만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어요. CCTV에 다 드러나긴 했습니다만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특정 문건을 들여다보고 메모하는 장면까지 다 찍혔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부인한 적이 있거든요. 이런 사실관계가 드러난 바 있고, 아까 확인하셨던 검사 파견 문제, 출금팀을 대기시키는 문제, 그리고 수용 공간 확보하는 문제들도 이미 영장 청구 사전 단계로 관련된 담당자들, 가령 검찰과장이라든지 출입국 본부장이라든지 교정본부장들도 이미 다 조사 과정을 통해 증언을 한 바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디긴 했었습니다만은 이런 뭐랄까 법꾸라지들, 대표적인 법꾸라지들은 혐의를 대체로 다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영장 실질 심사에서 확실한 영장 발부를 받기 위해서 특검이 좀 촘촘하고 면밀한 조사를 했다라고 저는 보고 그걸 믿고 싶기 때문에 영장 발부는 사실 기정사실화 돼 있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안웅수님, 뻔뻔하고 반성 없는 박성재는 필히 구속 상태에서 수사해야 합니다. 만약 기각된다면 사법부는 내란 동저범을 봐주는 게 분명합니다. 그러셨는데. 그러니까 국무위원 중에 네 번째잖아요. 예. 근데 김용현, 이상민 두 사람을 이제 구속시켜놨고, 한덕수 전 총리가 영장이 기각되고 나니까 특검에서는 좀 더 확실하게 증거를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한 것 같아서, 그래서 조금 영장 청구가 늦어진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런데 이상민의 행적과 너무 비슷한 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상민이 소방청에 단전 단수 지시 내렸을 때 실제로 그게 하부 기관까지
지시가 내려갔고 이행이 됐다는 측면에서 박성재와 너무 유사한 점이 많은 거예요. 실제로 몇 사람한테 막 전화하는데 그 교정본부장한테 전화해서 수용 여력 확인해라라고 한 점에 대해서 교정본부에 비상 내렸고 서울구치소장한테 실제로 몇 명이나 수용 가능하냐라고 물어보기도 했고 전국 교정본부장들 그 기관장들 영상 회의도 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단전 단수가 내려갔던 것과 마찬가지로 쭉 그 지시사항이 이행이 됐다는 점에서 저는 뭐 굉장히 유사한 측면에서 영장은 발부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이제는 참 뻔뻔한 거. 딱 윤석열 닮았어요. 지난번 조사받고 나오는데 하는 태도 보십시오. 그거 참 고약한 친구네 뭐 이러지 않았어요? 저는 그거 보면서 윤석열이 딱 떠올랐어요. 예. 좀 비켜봐 주시겠어요? 나 저기 좀 보게. 어떻게 이런 자들이 검사 출신이라 그런가? 그때 그 장면 한번 볼까요? 사전 지시하시고 나서 이행된 거 관련해서 보고 받으신 적이 있나요? 심우정 총장님 눈이 안 보인다니까요. 이 사람 정말 고약한. 검찰국에서 지시를 하신 것까지는 맞다는 거잖아요. 김영남 의원님 어때요? 구속영장 발부될까요? 저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비해서 죄질이 약하다고 보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이상민 장관 발부됐잖아요. 구속 오래전에 돼서 지금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으니까 영장 발부에 있어서 형평성을 잃으면 신뢰가 확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 의미에서 같은 주요 임무 종사자 혐의로 영장 청구됐더라도 죄질에 있어서 오히려 더 무겁다고 볼 수 있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영장은 당연히 발부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부가 안 되면은 그건 이상한 거죠. 예. 그 날짜는 잡혔습니까? 영장 심사? 심사 날짜는 아직 안 아직 안 나왔어요. 나왔죠. 오늘 청구했으니까.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잡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화요일쯤 뭐 화요일이나 이병철 변호사한테 물어보면 바로 이야기를 해주는. 그래요? 네. 철수드라다무스. 화요일 합니다. 화요일 날. 승률이 얼마나 되는 예요. 건가? 한번 이병철. 도전해. 예요. 싶어요? 화요일. 근데 제가 잘못 도전했다가 또 옥수트라다무스. 아이 도전 한번 해볼래요? 저는 우군해도 네. 다무스는 안 됩니다. 단무지요? 왜 그러십니까? 아직까지 명절 분위기인데. 김정욱 원장님 안 놀려 먹으니까 일주일이 재미가 없었어요. 그렇셨습니까?